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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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트럼프 중동 화약고에 불을 붙이다. 이 불똥은 어디로?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트럼프의 트위터를 통해서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뉴스인데요. 작년에도 이런 뉴스가 있었죠. 이란에 대해서 규제를 유예했던 기간이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란과 무역을 하고 있었던 국가들한테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일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피해 대상국 중에 한 국가였죠. 이번에도 트럼프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에 대해서 좀 한 단계 이전 작년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상태의 트위터가 나왔습니다. 지게 가면 이렇죠. 싸움을 원한다고 하면은 이란을 아예 끝장내버리겠다. 미국한테 까불지 말라. 이런 식의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왜 이제 타겟을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으로 넘어갔는지 앞서 설명드렸던 영상들 먼저 보셨다고 하면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바로 유가 때문일 텐데요. 우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하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큰 도전장 중에 하나가 중국 제조 2025, 1대1로 이런 사업들도 있지만 페트로위안 즉 상하이 유가 선물 거래를 작년에 재개했던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유가 선물 거래 시장은 지금 현재 상하이 원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위의 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해외로부터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석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부터 석유를 끌어다가 그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죠. 원래는 당초에는 이 유가 시장에서 국제 유가 시장에서 석유 거래를 하려면은 달러로만 거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상하이 원유 선물 시장이 재개되면서 위안화로 유가를 거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 그리고 기타 국가, 언론이라고 되어 있는 네 번째 기타 국가는 유럽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다섯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도 석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양의 석유는 이란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가 선물 거래가 거래가 되고 있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은 나름 안정적인 가격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란에게 다시 한 번 더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중국으로부터 들어가는 원활한 유가 공급에 브레이크를 제동을 걸려고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불러서 중국이 이제 내세운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히토류 수출을 앞으로 전면 중단하겠다, 공급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 80%에서 많게는 90%까지 이 히토류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사이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상해 시장에 있는 북방 히토 그리고 오강 히토 그리고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히토 같은 경우는 북방 히토와 오강 히토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당일날 10% 상한가를 친 상황이고요. 중국 히토 같은 경우는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100% 이상 지금 108%까지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진 않고요. 당분간은 이 히토류 관련된 중국이나 그 기타 국내 종목에서도 어느 정도 흐름을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마주 그리고 뉴스에 움직이는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히토류 관련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꺼내든 카드 중에 하나가 화웨이의 반격이죠. 화웨이가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지금 구글을 배제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내부에서는 아이폰 불매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아이폰 관련주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폰 관련된 애플 그리고 인텔, 구글 같은 종목들이 당분간 주가가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은 가격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급락이 온다고 하면은 매수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찬스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조건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단기 투자는 아니고 장기 투자를 개념을 봤을 때는 구글 같은 종목은 무조건 모아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에서는 뚜렷한 지금 변화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US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 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원화라든지 위안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안화가 지금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6.9에서 7을 지금 뚫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92원 거의 1200원을 이제 뚫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 이제 다른 통화 같은 경우는 엔화라든지 아니면은 인도 루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안화나 원화보다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한국 시장이나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미중 무역 분쟁 또는 지금 미국이 공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한동안 지난번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환율에서 이렇게 급등했던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외인들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우선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코스피 시장 보시면은 우선 외인들이 이렇게 3개월 동안에는 1조 3천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최근 한 달, 이게 한 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근 1, 2주 사이에서 지금 외인들의 매도세가 대량 매도가 나왔거든요. 거의 1조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의 자금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었던 게 바로 한국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OECD 최하위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본격적인 원화 약세와 함께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이 자금을 이탈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런 GDP 성장률이 1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던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가장 큰 피해 국가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외인들의 자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마이너스는 아니고 오히려 꽤 괜찮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통해서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번 제가 외인들 수급 또는 기관들 수급을 확인하는 방법, 안내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서칭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괜찮은 종목들, 좀 나름 괜찮은 종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시장 같은 경우는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체별 채권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국채를 매도하는, 그동안은 매수를 하다가 지금 순 매도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은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매도가 시작되었고 채권 시장은 아직은 자금 이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은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보는데요. 중국 시장은 상해 시장도 그렇고 심전 시장, 여긴 상해 시장이고 심전 시장도 그렇고 지금 거의 매주 순 매도가, 대량 매도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외인들의 매수 매도로 추정되는 자금의 흐름에서는 아직은 순 매수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본토 내부 자금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좀 불안한 자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들어가실 때는 물론 지금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하고 있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장으로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소비재 또는 방산업체 그리고 1대1로 관련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만 신규 진입하거나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이 트럼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죠. 많은 진정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런 불똥이 지금 보시면은 유가, 이란으로부터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순서대로 중국, 한국, 그리고 인도에게 이런 불똥이 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더 크게 불똥이 튈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미국이 공격하고 싶어서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란으로부터 나오는 석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혀 원자재가 나는 국가가 아니고 전부 다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국가인데 한국을 중심으로 이끄는 석유화학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석유산업,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수입하는 그 석유 수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이 석유가 원유의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이 석유화학 제품은 이란 석유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석유 원유 수입이 중단되게 되면은 한국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이 전쟁이 생각보다는 더 길어지게끔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의 시장은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나은 시장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보다는 인도, 그리고 인도보다는 일본, 일본보다는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보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주식시장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강력하게 몸부림을 친다고 하면은 베트남이 미국보다도 더 좋은 시장으로 부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과 중국 주식 시장을 놓고 두 가지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채권 시장이 그래도 주식 시장보다는 당분간은 더
접근하시기에는 안전한 시장으로, 그리고 좀 신규로 들어간다고 하시면은 권해드리는 시장으로서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장이지만 잘 버티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좋은 성적들을 다 거두셨으면 합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